성철 스님께서 그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데 어느 기자와 탁 마주쳤어요. 그 젊은 남자 기자였는데 그래서 성철 스님 보고 뭐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성철 스님이 내 말에 속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요. 그러니까 이 젊은 스님이 자기 말에 속지 말라는 그런 뜻을 해도 받아들였어요. 그리고 자기 말에 속지 말라는 말입니까? 하니까 아니 이 성철의 말에 속지 마라. 그렇게 말했어.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말했을까 싶어서 내가 혼자 생각해 볼 때 아마 성철 스님이 하도 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나 싶어. 그 스님들 보고 맨날 그 하는 이야기가 밥 많이 먹지 말고 말 많이 하지 말고 뭐 삼선 수행 열심히 하라고 늘상 이야기해도 안 들으니까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야기했어요.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내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. 뭐 부처님도 자기 말을 듣고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뭐 믿지 마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. 아마 그 성철 스님도 그런 부처님의 말에 빗대놓고 내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성철 스님의 열반송을 그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은 그 열반송을 이래 보니까 열반송이 처음에 첫 구절이 이겁니다. 팽생이라고 팽생이라고 안 썼어요. 생평이라고 써요. 팽생과 생평은 틀린 뜻이래요. 팽생은 그냥 팽생이지만 생평은 일 없을 때라는 표현도 있어요. 그리고 생평, 기, 광, 남녀, 군 이렇게 7자로 되어 있어요.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갖고 몇 번이나 그거 살펴봤어요. 기광, 남녀, 군이라 되어 있어요. 그럼 어떤 뜻이냐? 그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쭉 읽어보니까 광자를 뺐어요. 그리고 생평을 평생으로 번역해 붙더라고요. 평생 남녀군을 속인 죄로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. 나는 진짜로 그 60년대생으로서 한문 공부는 안 했어요. 중학교 때 그 뭐 몇 시간 배운 거 그 외에는 한문 공부를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럼 그 뻔한 글자잖아요. 글자 7자를 갖다 놔놓고 해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싶어요. 생평을 행평으로 바꿔갖고 평생 동안 남녀군을 속였더니만 뭐 무옥지간에 떨어졌. 아유 나는 내가 볼 때는 생평하고 평생하고는 그 의미가 틀립니다. 생평은 생평대로 의미를 해석해 줘야지. 생평, 그 속일 기자, 속였다. 평생 속였다. 누구를? 광남녀군을 속였다. 광남녀. 미친 남녀군을 속였다. 그 역설적인 이야기잖아요. 근데 전에 부정의 부정은 정이다. 역설적으로 표현했답니다. 그래서 성철 스님이 그 역설적 상담법을 우리 상담 심리학을 알고 계셨겠지만은 뭐 안 알고 계셨겠습니까? 워낙 뭐 통달하신 분이니까 어느 분야에 뭐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? 아마 그래서 상담 심리학에 있는 역설적 상담 기법으로 표현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하고자 하는 게 역설적 상담 기법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. 어디 강박증이 있는 여자가 있는데 이 양반은 잠 잘라고 누웠다가 또 문 안 잠간 데 있지 싶어 벌떡 일어나서 확인하고 창문 안 닫았지 싶어가 확인하고 그러다 맨날 잠을 늦게 자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담받으러 왔어요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역설적 상담 기법을 사용했어요. 그러면은 당신이 어제 잠들기 전에 몇 번 점검을 하셨습니까? 7번을 했대. 그럼 오늘은 한 10번만 하고 자세요. 하지 마라가 아니고 좀 더 해봐라. 좀 더 해봐라 이거라. 그러면은 10번 하고 그 다음날 그러면 그 다음 15번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자기 행동이 참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것을 스스로 다 깨닫게 되는 거죠.
깨달았다. 그것도 못 깨달으면 깨달음이죠. 그게 그 역설적 상담 기법입니다. 그 역설적 상담 기법에서 그 주요 용어들로는 1차적 변화와 2차적 변화. 사람 1차적 변화는 우리가 자동차로 비유하면은 기아를 일단 넣고 악셀레터를 밟아도 어느 정도는 가겠지만은 더 밟아버리면 윙윙 하면서 오히려 차가 고장날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기아를 변속해줘야 된다 아닙니까? 그게 2차 변화입니다. 그리고 이중구석이라는 게 있어요. 우리 그 아들이 엄마가 양발을 2개 사왔어요. 빨간 양발, 노랑 양발 2개 사는데 아들이 빨간 양발을 좋다고 탁 잡는 그 순간에 엄마가 표정이 탁 굳어지면서 그러면은 이 노란 양발은 좋지 않다는 말인가? 이래버려요. 우리 그 신랑들이 집에 들어가서 참 곤욕을 치르는 게 그 이중구석 거기에 빠지죠. 일찍 들어가면은 아이고 이제는 당신하고 놀아줄 친구가 없는 모양이지. 늦게 들어오면은 어느 놈이 너 당신 좋다고 붙들고 있더냐 또 뭐 이런 식으로 늦게 들어와도 욕먹고 일찍 들어와도 욕먹고 그게 이중구석입니다. 이게 그 역설적으로 그럼 역설적으로 이제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죠. 그 뭡니까 애가 그 산만하다 그러면은 야 조용해라 암만 이야기해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. 그럴 때는 더욱 산만하도록 만들어줘. 그리고 아들이 방을 안 치우면 엄마가 뭐 과일 바구니를 바나나라든가 뭐 이런 걸 깎아갖고 이제 사과라든가 들고 들어가다가 실수하는 척하면서 방에 속 쏟아버려요. 방이 더 어지러워졌다 아닙니까? 아이고 뭐 어지러운 게 더 어지러워졌네. 이게 다 이게 치우라든가 해라 하고 안 될 때는 그래요. 그러면 더욱 해라. 더욱 그렇게 해라. 망상이 떠오른다. 스님, 저는 참선을 하는데 망상이 너무 떠올라갖고 참선이 안 돼요. 그러면 보통 스님들은 마음을 내려놓아라, 마음을 내려놓아라 한다. 그러지 말고, 그래? 그 망상은 그 숲과 같으니까 잔디와 같아요. 잔디는 무심하면 좋지. 더욱 많은 망상을 피우라. 그 망상이 많이 떠오를 때는 화두를 잠시 내려놓고 더 망상 속에서 망상을 즐기도록 해봐라. 역설적 방법이죠. 그래서 우리 상담 기법에는 이 역설적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 최고의 상담자는 누구였느냐? 부처였다 아닙니까? 부처님이 최고의 상담자입니다. 그리고 부처님이 그 남겨놓은 사성제, 여기 그 역설적 상담 방법에도 그 사성제를 그대로 도입해 가봤어요. 해결방법 뭐가 곧냐? 부처님은 무엇이 곧냐고 말했어요. 그러나 이 역설적 상담에서는 무엇이 너의 문제냐? 그러면은 그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? 그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?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? 해결 가능할 것인가? 안 가능할 것인가? 그런 다음에 해결책은 뭐냐? 그쪽에는 팔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역설적 기법을 적용했어요. 역설적 기법은 그 행동주의자들이나 정신분석자들이 그래도 그분들은 뭘 추구하니까 뭐 인간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게 있는데 역설적 상담은 그런 건 필요 없어요. 지금 당장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. 거기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사성제랑 또 역설적 상담 과정이나 비슷해요.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자기 그 돛 닦는다, 참선한다, 깨닫는다, 견성한다.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다면 요게 바로 소승불교. 뭐 대승이는 소승이 이렇게 섰는데
지만을 알고 자기 것만 챙기면 이게 소승이지 뭐 대승하고 거리 멀다 아닙니까?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펴보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의 괴로움이 뭔지 문제는 뭔지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자기도 좀 이 상담자다운 그런 생활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대승불교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.